네, 새해 들어 다소 주춤하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다소 주춤한 흐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낙폭이 꽤 큰 지수 흐름 포착이 됐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을 향한 그린란드 관세 위협이 셀 아메리카라는 그런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좀 바뀌게 될 것인지 단기 조정을 딛고 다시 올라가게 될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 이정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코앞에 두는 시점에서 글로벌 악재가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네요. 그린란드 이슈가 악재로 거론되곤 있는데 코스피가 오늘 또 빠지다가 다시 강보합으로 올라오기는 한 상황이다만 이러한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조정을 국면을 좀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정이 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조정이 올까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조정이 온다라면 대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그래도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가 되면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 과거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상승장일 때도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는 해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연초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얘기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포트를 집중했던 분들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일정 부분 현금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본다면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만큼 상승장에서도 빠른 순환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주도주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1차로 올라줬다가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좀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잘 갔던 종목들 위주로 더 슈팅할 가능성 좀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오늘 정책주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나 상법 개정 수혜주, 로봇주도 뭐 정책주로 꼽히고 있고요. 지수 하단에 받쳐주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 이벤트성으로 볼지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는 흐름으로 봐야 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정책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수가 안 좋을 때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기술주나 이런 부분이 지수가 좋을 때 올라가주는 모세가 대체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책주도 정책주 나름대로의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요즘에 왜 오르냐라고 본다면 글로벌 원전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했던 국가들이 이제 원전 쪽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확대나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미지수였던 부분이 되게 컸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갈 것 같은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이제 글로벌 정책과 국내 정책이 맞물리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수혜가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장 초반에 반짝 올라줬다가 꺾여 있던 정책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글로벌 정책주로 봤을 때 트럼프의 정책주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잠깐 올려주다가 꺾이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정책주도 정책주 나름대로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와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면서 정책주도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 종목들 나중에 실적에 대한 개선과 이런 부분이 맞물릴 구간들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LNG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또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주 안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현대차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시총 5위에서 3위로 튀어오른
후에 자리를 또 잘 지켜주고 있는 네. 모습이네요.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13%나 오르고 있고 현재 구간 54만 5천 원 선까지 또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가에서도 파격적으로 목표 주가 올려 잡으면서 KB증권은 또 8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제시하기도 했는데 현대차 그룹주, 로봇주로 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현대차가 이제는 완전히 로봇주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현대차, 기아차를 보자라고 보면 동반적으로 강세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탈폐가 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엄청 높게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 지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조정이나 이런 부분 나오면서 올라가는 게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을 전 또 조금 더 유심히 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정말 무거운 종목이 요즘에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정말 가파르게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현대차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 대표적으로 HL 만도나 에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대차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더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충분히 강한 모습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현대차를 만약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본다라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가격이 눌림목이나 이런 분이 온다라고 보면 충분히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근데 현대차가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드리면 네. 현대차가 이제 로봇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28년도에 이제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로봇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현대차에서 로봇을 만들고 그걸 자체 공장에서 투입을 시키면서 발생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그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차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로봇 관련주가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밸류체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밸류체인을 안에서 본다면 어떤 좀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HL 만도나 SL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HL 만도 같은 경우에 기존의 자율주행 플러스 자동차 부품까지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확대가 되면서 로봇 액추레이터 사업까지도 검토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SL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현대차의 모베드에 들어가는 라이더 모듈이나 이런 부분을 납품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아틀라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SL이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동차 관련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이제 신규 산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현대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습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로봇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도 먼저 1차적으로 올라가지만 네. 기존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약간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로봇의 자동차 기업에서 로봇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자동차만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도 언젠가는 추후에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던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관련주 안에서 또 이야기 들어봤고요. 2차 전지도 함께 좀 엮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가 또 이번 주에 또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 받아서 있는데 이 상승 지속성은 상당히 약합니다. 오늘은 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화력이 좀 상대적으로 로봇이 있음에도 약한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일까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원하고 있는 거는 지금 누가 뭐래도 실적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봇은 다들 알다시피 아직까지는 약간의 먼 미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나 이런 양산이나 이런 부분이 돌아간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훈풍이 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해소를 못 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도 약간 후발주다 형태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전에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로봇
로봇 관련주들이 한 차례 가열이 불다가 약간 조정세가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이때는 또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로봇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가 준 다음에 조정 구간이 온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로봇과의 연관성이 나와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는 지금 뭐 전기차 그리고 ESS 그 로봇까지의 이 시간까지 텀이 어느 정도 있다. 지금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본다면 그것 플러스 로봇까지의 이제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중요 포인트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기대치 적자했던 부분이 흑자로만 돌아와 준다라고 봐도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 실적이 적자인데 로봇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주가가 그렇게 상승 탄력을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2차 전지 본연의 실적이 돌아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와 못지않게 걱정되는 쪽이 또 제약바이오 분야이기도 한데 오늘 알테오젠의 급락이 굉장히 거세죠. 현재도 20%대 급락세인데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기술 이전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기대치가 좀 컸던 걸까요? 과거에 기술 이전 사례 봤을 때 뭐 계약 규모가 수조 원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제로 봤을 때는 계약 규모 좀 적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투심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알테오젠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약세가 생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된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달라지겠지. 알테오젠은 그래도 시장의 대장주니까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겠지 이런 모습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에 2조 원대의 기술 수출을 해주면서 이번에도 만약 기술 수출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조 단위의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점쳐주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했던 금액이 4천억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충격적인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단순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평가가 기존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들었냐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면밀하게 보자라면 뭐 단일 품목 그리고 상업화 단계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이 좀 싸게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뭐냐라고 본다면 금액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본다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 기대치보다 더욱더 기술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올라가줬다라고 본다면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면서 25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치를 못 충족하면은 더욱더 충격 매물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과거의 제약바이오를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들고 계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본다면 급등하는 종목들을 워낙 좋아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을 둘러보면 제약바이오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전, 로봇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게 과거의 제약바이오 랠리보다 더 강한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도 많이 이탈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저가에 모아가야지 하시는 전략보다는 저는 항상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상승할 때 올라타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기술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이 워낙 큰 부분도 있고 임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섭불리 저가를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이 다지고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줄 때 그때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본다면 그때 올라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저가보다는 올라갈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분위기가 좀 센티먼트가 돌아설 때를 좀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망 들어봤고요.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코스피가 워낙에 가파르게 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키 맞추기로 따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오히려 계속 좋게 잘 가는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코스닥은 또 하락이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는 흐름. 이렇게 된다면 대형주 쪽을 당분간 계속 봐야 할까요?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측면에서 키 맞추기 흐름은 도대체 언제 나타날까요? 키 맞추기가 이제 나오려는 기준이 뭐냐라고 본다면 2차 전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제약바이오에서 꾸준한 우상향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알테오젠의 이 이슈로 인해서 키 맞추기는 당분간 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반도체, 주토, 현대차까지도 좋은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총 상위주에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조선과 방사, 원전 이런 섹터들까지도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이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5년도부터 조방원이 왜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고 이제 이번 연도 1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조방원 쪽으로 수급이 더욱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섹터를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현대차 밸류체인 그룹들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이제는 조금 더 시장이 폭넓게 바뀌어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보셨다라고 본다면 그 두 섹터보다는 이제 현대차, 원전 그리고 로봇 이쪽을 보시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동안의 주도주로 끌어왔던 종목들이 당분간 흐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좀 변동성이 장중에 나타나서 또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